자, 149페이지에 12번부터 봅시다. 여기 맞죠, 여기? 예. 시작. 그림은 광통식을 통해 음성 정보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광통신을 가지고서 음성 정보를 전달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화살표의 첫 부분부터 따라가면은 음성 신호를 변조 회로를 거치고 A를 통해서 광섬유에 거쳐가지고 B를 통하고 복조회로 갔다가 음성 신호가 나온대. 근데 지금 뭐 변조회로, 복조회로 뭐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음성 신호라는 건 이제 소리 신호를 얘기하는 거지. 소리를 뭘로 바꿔야 돼? 여기서? 전기. 다시 광통신은 뭘 가지고 통신하는 거야? 빛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광섬유를 지나는 신호는 무슨 신호겠어? 빛이요. 빛 신호겠지? 그죠? 그러면 소리를 곧바로 빛 신호로 바꿀 수 있을까? 너네 살면서 소리 신호가 곧바로 빛 신호로 바뀌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항상 에너지라는 거는 전환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지? 전기 에너지가 있어. 왜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냐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꾸기가 쉬워서 그래. 그래서 여기 변조회로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뭘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복조회로입니다. 변조회로입니다. 결국 변조회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얘는 마이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크. 소리를 전기로 바꾸는 장치. 그럼 이제 변조회로를 통해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었어. 그럼 이 전기 신호를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 빛으로 바꿔요. 빛으로 만들어야 돼. 전기를 빛으로 만드는 장치. 레이저가 있겠죠. 뭐 이해되지? 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빛 신호를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B를 거쳐가지고 복조회로 가서 음성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음성 신호 얘는 소리니까 어떤 신호를 소리로 바꾼다는 얘기야? 전기를 소리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복조회로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다 썼네. 얘는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꾸는 장치다. 그럼 여기 B의 역할은 뭘까? 빛을 전기로 바꿔요. 그렇지. 얘는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죠.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는 뭐냐면 광 센서라고 하는 장치. 광 센서. 참고로 알아둡시다 이거는. 우리가 뭐 레이저고 광 센서고 이런 명칭은 모르더라도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변환이 돼서 전달이 되는가 그거만 이해를 해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1번 A는 빛을 검출하는 회로이다. 검출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발생해요. 발생하는 거지 이거. B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한다. 아니요. 바뀌었죠? 빛 신호가 전기로 바뀌는 거지. 광섬유가 끊어지면 쉽게 이을 수 있다. 아니요. 이거 광섬유의 장점이었죠. 끊어지면은 이거 어렵다는 거. 많은 양의 정보를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 있다. 네. 맞죠? 빛의 세기가 빨리 약해져 10km마다 증폭기가 필요하다. 얘는 전반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 그래서 증폭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 한 200km 정도마다 증폭기를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km까지는 그냥 에너지 손실 없이 거의 다 간다는 얘기죠. 자, 다음 13번 시작. 그림은 진공 중에서 전기장과 전기장이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모습을 모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기장은 X축 방향으로 진동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포기해준 대로 푸는 것은 전자기파의 모습인데 기억 사장은 2A다. 사장 얼마나 이 전자기파의 사장? A요. A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하는 거지. 네. 그렇고 자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전기장 세기는 0이다. 아니요.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 뭔가 하나는 자기장이고 뭔가 하나는 전기장이야, 그렇지? 네. 근데 자기장이 뭐 파란색을 자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최대일 때 전기장은 최대요. 최대가 되죠.
둘의 위상이 같다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 오. 위상은 파동의 모양이라 그랬어. 그래서 최대가 됐을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이 됐을 때 0이 됐을 때는 둘 다 최소가 되고. 다음 3, 이걸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모두 수직이다. 예. 여기서 진행 방향이 어느 쪽이야? Z쪽. Z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X축 방향과 Y축 방향. 요 세 가지의 방향은 서로 다 수직하죠. 예. 14번 시작. 다음은 세 가지 파동이다. 이 파동들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자, X선, 감마선, 자외선 세 가지가 나왔는데 공통점 종파이다. 아니요. 얘들은 전부 다 횡파요. 전자기파니까 횡파죠. 전파 통신에 이용된다. 전파 통신에 이용되는 거는 뭐겠어 이거? 전기. 이거는 전파지 전파. 라디오파 또는 전파. 진행하고 상관없어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아니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작아지는 거지. 근데 얘들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 크죠. 네. 틀렸고 진공에서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요. 전달되죠. 태양 빛이 지금까지 오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수직이다. 예. 공부하니 맞는 얘기가 되겠어. 다음 15번 시작. 그림은 현장에 따라 전기장기파를 분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ABCD가 뭔지 찾아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때? 작아요. 짧아지고 오른쪽은 파장이 길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커요. 크다는 거야. 그럼 A가 에너지가 제일 크니까 뭐야 이거? 간만. 감마선. B는 자외선. X선 다음으로 에너지 자외되지. 자외선. C는 적외선. 적외선. D는 기억 안 나면 책 찾아보면서 해도 돼. D는 마이크로파. E는 전파. 우리 책에는 라디오파라고 나왔는데 라디오파나 전파나 뭐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1번 A는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그 에너지가 클수록 투과력이 세다 그랬죠. B는 기파계 검사에 활용된다. 아니요. 기파계 검사에 활용되는 거 뭐야? X요. X선 또는 감마선. 투과력이 큰 애들을 씁니다. 자외선은 기파계 검사 안 돼요. C는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다. 아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작아지는 거지. D는 형광 물질을 흡수되어 가시광선을 방출한다. 이거 뭐냐면 얘는 D가 아니라 자외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지폐에 형광 물질을 발라놔. 그래서 여기다 자외선을 딱 비추면은 얘가 자외선을 받아들여가지고 반사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로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무늬가 자외선을 비추면 나타나게 됩니다. 틀렸고. 이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공에서 속력이 빠르다. 파장이 짧으면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져. 빨라져요? 아 같아요. 같죠? 파동의 속력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했어? 진동수. 파동의 속력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 진공에서라 그랬으니까 매질이 고정됐잖아. 그러면은 진공에서는 어떤 전자기파가 지나가듯 다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거야. 혹시 너무 어렵니 이거? 예. 어떤 부분이 어려워? 전문 용어가 많아요. 아니, 전문 용어가 안 나오는 과목은 또 어디 있어? 앞장. 다 전문 용어야. 질량, 가속도, 속도 다 전문 용어야 그거. 그래요? 다음 16번 시작. 다음은 전자기파 A에서 C의 특징과 이용되는 예에 대한 설명이다. A, B, C의 파장을 C라고 할 때 람다 A, 람다 B, 람다 C를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일단 ABC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A,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암치료에 쓰인다. 뭐야 이거? 감마선이요. 감마선이죠. 살균 기능이 있어 식기 소독기에 쓰인다. 자외선이고.
산 너머로 회전이 잘 되어 무선 통신에 쓰인다. 여기 뭐 산 너머 회전 이런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에 쓰인다고? 무선 통신. 무선 통신에 쓰는 전자기파는 전파예요. 라디오 바꾼 전파. 그러면 파장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는데 결국 파장의 크기라는 거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작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를 파장이 가장 길다고 보면 되겠지? 예. 그럼 에너지 가장 작은 거 누구야? 전파요. 전파가 파장이 가장 길죠, 그러면. 그 다음은 자외선이요. 자외선. 그 다음이 감마선이 되겠죠. 자, 여기 회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이 회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여기 문 밖에 나가가지고 내 모습 보이는 사람,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했었어. 기억나지? 내 목소리는 다 들렸는데 내 모습은 다 안 보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회전이라는 거는 파동이 진행하다가 뭔가 좁은 틈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이 장애물 뒤편으로 전달되는 걸 회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 본 거야. 여기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고 여기 좁은 틈이 있어. 그 먼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몰려와.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은 방파제에 막혀서 못 가고 이 부분만 통과하겠지. 네. 이 부분 통과하고 나면은 파도가 이렇게 지나? 아니요. 이렇게 퍼집니다. 점점. 이 장애물의 뒤쪽까지 파동이 전달되고 있죠. 네. 이걸 회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 그럼 이런 회전은 언제 잘 일어나냐면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나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선생님이 하는 목소리가 장애물 뒤쪽까지 전달이 됐잖아. 그럼 내가 말하는 이 소리의 파동은 파장이 길다는 거야? 짧다는 거야? 길어요. 파장이 기니까 회전이 잘 돼서 머리까지 전달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빛은 파장이 짧아. 파장이 짧으니까 회전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전파는 파장이 제일 길지. 파장이 제일 기니까 장애물을 만나도 이렇게 넘어가, 이 장애물을. 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어디 숨어 있어도 통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회전이 잘 돼서 그렇다는 거. 태우 리액션이 아주 2차 방송객 보는 건데. 다음 17번 시작. 그림가에서 따는 쪽에선 X선 마이크로파가 이용되는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변경되는 파동을 EBC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자, 공항 검색대에서 이용하는 거 뭐야? X선이죠 이거. 그 다음 위성 안테나는 원래는 전파를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전파 예시가 없지.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귀체온계는 적외선 사람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감지한다 그랬죠. 1번 A 적외선 틀렸지? 예.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뭐가 A, B야? 아, 가나다가 A, B씨야? 가나다로 하면 되고 왜 굳이 또 A, B로 바꾼대 이거?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예. 얘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크니까. 예. 이게 맞는 얘기고. 3번 C는 전자레인지에 이용된다. 아니요. 전자레인지 이용되는 거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였고. 진공의 속력은 B가 C보다 빠르다. 같아요. 진공이니까 매질이 고정됐어. 그럼 같아야 되지. 진공에서 파장은 A가 C보다 길다. 파장은 누가 더 길어? A하고 C 중에 지오. C가 더 길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쟤는 에너지 크니까 파장이 짧은 거야. 다음 기법 특강 1번 시작. 그림은 X축을 따라 1m/s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에서 시간이 0초일 때와 3초일 때의 변화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나만 이상한가? 자, 일단 풀어봅시다. 1번 파장은 2m이다. 아니요.
얘 파장 얼마야? 3m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 되는 거지. 네. 3m고 주기는 6초이다. 아니요. 주기는 몇 초? 4초요. 난 이 문제 이상한 거 같은데? 자 일단 이제 보려 봅시다. 얘는 진폭은 2A다. 아니요. 틀렸죠? 얼마야? A요. A고 진동수는 2Hz이다. 아니요. 보류합시다.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네. 내가 이거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1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가 0초일 때는 마루가 여기 있었는데 3초일 때 마루가 여기 왔어. 1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어? 1m 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진행하는 방향을 명시 안 해줬네 문제에서. 즉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모른다는 거야. 그럼 봐봐. 1초에 1m를 간다면 1초에 1m를 간다면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있던 마루는 어디 가야 돼? 3초 동안? 3칸. 둘, 셋, 3초 동안 여기 가야 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파동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여기 있는 마루는 어디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3m 가야 돼. 여기 있던 마루는 왼쪽. 왼쪽으로 3m 가서 여기 가야 돼. 얘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되는 거지. 이러면 이제 답이 되지, 그치? 네. 그러면 주기 봅시다, 주기. 주기라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시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러면 얘가 0초일 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시 이런 모양으로 오기 위해서는 여기 있던 지점이 0m 지점에 와야 된다는 얘기지. 네. 이거 몇 초 걸려? 4초요. 4초 걸립니다. 4m니까. 1초 1m 가니까 4m. 그래서 주기는 몇 초다? 4초. 4초다. 진동수는 얼마다? 4분의 1. 그치, 4분의 1. 0.25Hz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냥 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었어. 다음 2번 시작. 그림은 2m/s의 속력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도시할 수 있는 대로 보는 것은 파동의 파장은 4m이다. 네. 똑같은 모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죠. 네. 파동의 진동수는 2Hz이다. 진동수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거는? 속도 써가지고 그치. V는 어떻게? F 진동수 람다. 근데 이 파동의 속력이 얼마나 그랬어? 2m. 2m/s. 진동수 모르죠. 그 다음에 파장은 얼마야? 자요. 4. 그러니까 진동수 얼마다? 2분의 1. 0.5Hz다라고 나와야 돼. 디귿. 이 순간부터 2초가 지난 순간 x가 1m인 곳에서의 변이는 0이다. 이 순간에서 1초 후의 모습을 파동 여기 뭐야? 요 위에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2초가 지난 후의 모습. 그래서 어떻게 나와? 1m인 지점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m인 지점의 위치는 어디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가 나와요? 네? 2초가 지난 순간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잖아. 아 생각해봐봐. 얘가 2m/s로 움직여. 그럼 2초 후에는 몇 미터 움직이는 거야? 3m. 4m. 그럼 여기 있는 지점이 어디로 간다? 0m 지점으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x가 1m인 곳에서의 변이는 얼마?
0이 아니고 5가 되겠죠.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다음 3번 시작. 오른쪽 그림은 물질 A에서 물질 B로 입상하는 빛이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가열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사는 스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만을 보기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 물질 A에서의 입사각을 세타 A가 합시다. 그리고 물질 B에서의 굴절각을 세타 B라고 해보자. 그리고 물질 A라고 했으니까 얘는 굴절률 NA, 얘는 NB. 이렇게 놓고서 스네일 법칙을 써보면은 NA분의 NB는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 V B. B분의 V A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기억. 입사각을 크게 하면 정반사가 일어난다. 아니요. 생각해봐. 얘를 점점 크게 했어. 그럼 얘도 점점 커지겠지. 네. 얘가 90도에 먼저 도달할까? 밑에 있는 게 90도에 먼저 도달할까? A가. A가 먼저 도달하겠죠. 예. 즉 A에서 B로 갈 때는 정반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또 다르게 따져보자.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 누가 더 커? A요. 세타 A가 더 커, 그치? 네. 그러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커요.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럼 굴절률이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 B요. B가 더 크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 방향으로 빛이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B가 굴절률이 크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 자, 이거 각도 크게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잘 그리기 힘들면은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돼요. 누가 굴절률이 더 큰가. 니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다. VA가 커, VB가 커. A요. VA가 더 크죠. 분모가. 분모가 분자보다 작지, 그치? B에서 A로 진행할 때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만약에 B에서 A로 빛이 쏘는데 세타의 각도로 쐈어. 그러면 굴절돼서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요. 나가죠. 왔던 길 그대로 따라가겠지, 그치? 네. 이 말은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작다? 작아요. 작다는 얘기죠. 임계각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나타나니까. 임계각보다 작아서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지. 그치? 자, 마지막 4번 시작. 그림은 액체 1에서 유리로 된 직각 프리즘의 수직으로 입자한 빛이 진행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점 PQ는 각각 액체 1, 2와 유리의 경계면에 있는 점이다. 빛은 B에서만 전파자였다. 유리 액체 1, 액체 2의 굴절률을 각각 N0, N1, N2라고 할 때 굴절률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자, 액체 1에서 진행하던 빛이 유리로 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P 지점에서 전반사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유리의 굴절률하고 액체 1의 굴절률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유리요. 유리의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죠. 굴절률이 큰 유리에서 굴절률이 작은 액체 쪽으로 가다가 전반사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Q 지점을 보는데 여기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입니다.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커. 굴절각이요. 굴절각이 더 크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1을 세타 제로, 여기를 세타 2. 그러면 n 제로분의 n2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되겠지. 그런데 세타 제로보다 세타 2가 더 크니까 분모가 더 크죠. 얘는 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럼 n2랑 n 제로 중에 누가 더 크다? N제로요. n 제로가 더 크다. 그럼 이제 뭐만 해결하면 되냐면 n1하고 n2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보면 되네. 맞아? 네. 근데 따져봐봐. P 지점에서는 여기 입사각
Q 지점에서 입사각은 이거. 두 개의 각도가 어때? 같아요. 똑같지? 네. 각도가 똑같은데 P에서는 전반사가 나타났고 Q에서는 안 나타났어. 전반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어?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그랬어? 커요. 커야지 유리하다고 그랬죠? 네.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유리하고 액체 1번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N0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구? N2. N2고 그 다음에 N1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니? 네. 나 혼자 이해한 것 같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 여기까지 끝내고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시간이 내일이지. 예. 한 시간은 자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뒤에 중단원 실력 붙이기도 시험 범위 해당되는 거 풀어줄까? 아니야,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너네는 남는데 다른 반 하나가 모자라 시간이.